현재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현재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아는데 일본 모델과 EU 모델 중에서 차이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곳에 좀 더 가깝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는지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가 그 조달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반 정도, 5,500억 달러의 반 정도는 외환보유액에서 지불을 하고 나머지 반은 은행이나 기업들이 지출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이제 보증서 주는, 그래서 정부, 중앙은행이 아니면 정부와 기업들이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EU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EU 내에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투자를 얼만큼 할 거라는 것을 집계해서 6천억 달러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면 각각의 그 중앙은행들이 개입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를 정부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서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다 이제 지출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1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가 직접 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기업이 할 것인지에 따라서 둘이 다른 거군요. 그런데 일단 결국 한미 양국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한국은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은 인출해서 투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둘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사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그 계획으로 반은 외환보유액에서 쓰고 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보증에 의한 어떤 지출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사족을 다른 것이 그래도 좀 시장의 안정이 좀 불안할 경우에 우리는 미국과 통화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미국의 통화 수업을 소위 말해서 5개 국가의 기축통화 국가의 통화 수업을 맞춘 것은 글로벌한 달러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쓰기 위한 통화 수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니면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통화 수업에 대한 미국 측의 승낙 정도는 되게 가능성이 낮은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달러 유동성에 관련된 거면 우리 원화가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에 3,500억 달러면 우리 외환보유액의 84%라서 이거를 외환보유액에서 못 준다.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 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불안이 글로벌하게 퍼지려면 우리의 원화 사용이 커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원화 비중이 차지하는 게 2%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작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승낙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FEMA Facility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이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관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마 FEMA를 통한 달러 조달은 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FEMA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렸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만 짚어주시죠. FEMA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 그 달러 부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국내 달러 유동성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미 연준과 상설적인 통화 수업 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외환보유액에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담보로 맡기고 그때 달러를 좀 받아 쓰고 나중에 그걸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 연준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맺어져 있는 달러 유동성을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통화 스와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본다면 일단 한국에서 요구하는 통화 스와프에는 소극적인 데 반해서 아르헨티나 상황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질적인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우리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 수합을 쉽게 내줄 경우에는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또 미국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화 수합의 본질적인 그 이유 말고도 어떤 협상 전략에서 한국에게는 좀 어려운 그런 옵션으로 나오는 반면에 사실 아르헨티나는 거의 부도 직전 경제입니다. 그리고 네. 아르헨티나 경제가 금융시장이 무너질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 금융기관도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 안정성 면에서도 미국 금융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미국과 굉장히 두터운 동맹국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를 겪어서 파산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남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아르헨티나를 좀 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상황은 명확히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고 만약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면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화 수합을 요구한 이유는 외환보유액의 84%나 되는 대규모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통화 수합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외환 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상시적으로 통화 수합이 있다고 하면 한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뭐 금융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변동할 때도 한국에는 달러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야, 외화 유동성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보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충분히 우리의 그 뒷마당에 있다고 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그 여유를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화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달러를 더 공급해 주려면은 우리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불러야 되거든요.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더 커져서 통화 수업이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줄 만큼의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충분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협상 장기전에 우리는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사실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제일 크게 불거질 게 달러 유동성 아니면은 환율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모니터링을 잘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쟁점과 향후 미칠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